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요. 53%. 국민 절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이 조사한 거예요. 자, 국민 절반이 53.0% 내년에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은 37%, 정권 교체가 15% 높아요. 근데 이게 정당 지지도가 조금 그래요. 정당 지지도가 국가혁명당. 이게 국민혁명당이 아니라 국가혁명당이에요. 이게 이제 허경영 씨가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45, 개인 지지율입니다. 이재명이 37, 허경영이 4.7, 심상정이 3.5, 안철수가 2.3이 나오는데, 좀 샘플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이 조사는. 그런데 하여튼 정권 교체가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정권 교체가 50%니까 근데 개인 지지율이 45잖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 요게 이제 5% 이상 가려면 이게 분명히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예요. 뭐 다른 거는 뭐 볼 필요 없이. 그럼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김종인, 이준석. 이 사람들이 방해꾼이니까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은 이제 아웃시켰고, 이준석이 또 이제 안철수 만난다고 하면 발발 뛸 거라고요. 발광을 할 거라고, 진짜 주접을 떨 거라고. 그래서 이준석을 빼고 김한길 씨나 또 김병준 씨가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면 이번에는 50% 넘어가는 지지율로 압도적으로, 저는 60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단일화만 하면. 단일화가 중요한 거고, 단일화 한다는 건 뭐냐? 내년에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고 당명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명 변경과 전당대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준석이는 아웃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마 윤석열 후보도 그런 방향에서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일화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지금 단일화를 해야지만이 그나마 안심을 하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어요. 단일화 안 하면 계속 언론 보도가 박빙이다, 어쨌다 이런 나오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근데 내년 한 2월 달쯤에 단일화 하게 되면 그건 뭐 완전히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김종인과의 무슨 협상이니 이런 거는 끝났고 단일화로 무조건 매진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다. 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50% 이상이 정권 교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열망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흩어져 있는 보수 우파들 중도까지 포함해서 싹 모아야 되는데 그거는 단일화뿐이 없거든요. 김종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표가 생기죠? 이준석이가 무슨 표가 있죠? 이준석은 표가 없어요, 여러분들. 허수야, 허수. 20대가 이준석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 내로남불 정권 교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일화로 가는 게 맞고, 오늘 안철수도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어요. 사실상 이준석하고 김종인이 있는 한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메시지고, 그 사람들이 빠지면 단일화를 하겠다는 메시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안철수 후보가 던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로 나가야 되고, 그것이 안전하게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정권 이후에도 50%를 받아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쟤네들 촛불 들고 나오고 베레벨 난리를 다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힘을 합쳐서 단일화로 대승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구루미님 감사합니다. 구루미님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가 답이다. 오늘 대학생들과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질문을 받고 또 답변도 해주고, 근데 몇 가지 좀 재밌는 그 내용이 있어서 내용들이 다 좋았는데, 이 내용 얘기할 때 윤석열 후보가 막 웃었거든요. 아, 학생들이 웃었구나. 윤석열 측근비리 생기면 현 정권 말고 다른 정권처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측근비리가 발생하면 현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하던 것처럼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윤 후보는 오늘 25일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만나 만약 측근비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유난히 이 정부 들어와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20년 정도를 대통령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했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문제는 결국 공정한 인사라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권력자의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학살 인사를 하는 식으로 하는 건 그 자체가 범죄를 은폐하고 이는 범죄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가 공정해야 검찰 중립도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전직 대통령 중 누구를 가장 높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전직 대통령,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거는 빠른 것 같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했어요. 4.19라든가 민주혁명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 수립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세웠다고 아주 지켜 세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켜 우리 국민을 민주화 토대 위에 세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공과 과가 분명히 있는 분들이다. 특히 공이 많다 이거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고 평가했고 전두환 씨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많이 보고 느꼈을 겁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뭐 쓸데없는 건 쳐내고 여러분들 신의 한 수에 오늘 대학생들과의 만남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많이 시청해주고 계신데 추천 버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성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후보님 오늘 차분히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해주시고 이준석 퇴출 두고두고 우한거리 방해꾼 윤석열 후보는 후회합니다. 맞아요. 우한거리에 빨리 퇴출해야 됩니다. 자, 홍준표 캠프 출신 박창달 전 의원 이재명 지지 선언 이런 기사가 하나 떠갖고 아까도 글이 올라왔는데 19일 탈당 후 엿새 만에 지지 의사 밝혔다. 국민의힘 정체성 잃었다.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거 좀 이상한 사람이네요. 박창달 씨. 기사가 떴는데 홍준표 캠프 출신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국민의힘이 정체성을 잃었다면서 그러면 허경영 씨라든가 애국당을 가야지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죠? 이거 뭐 개그 아니에요? 이거?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는. 야,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박창달이라는 사람이 한심하다. 뭐 그거 이상은 제가 평론을 안 할게요. 그거 이상 뭐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자, 이거는 오늘 조금 메인으로 좀 제가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호통을 좀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의 대변인 하나가 나와가지고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뭐 다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사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윤석열 선대위 구성에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 답답하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 이름이 안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자, 임승호란 애가 선거대책위 구성 난항과 관련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라면서 솔직히 요즘 당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답답하냐면 김종인 때문이잖아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이 몇 개월 전이라는 거는 이준석 됐을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기대감이었고 이제는 대선을 위해서 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이거예요. 신선한 엔진이. 엔진이 좋으면 꺼질 리가 없죠. 원래부터 안 신선했기 때문에 꺼져가는 거고 이게 문제는 이준석하고 김종인 때문인데 그런 지적은 없어요. 자, SNS에다가 최근 선대위 구성 과정이 진정 당원과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냐면서 매일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신선하고 감동 준다고 이기는 거예요? 응? 지금 쇼하는 거예요? 내실이 있어야지, 내실이. 응? 능력과 표를 모아올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선하고 감동만 준다고 해서 이게 뭐가 해결될 것처럼 뜬구름 잡지 말라고. 에? 어린애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그럼 네가 한번 신선한 감동을 줘보지 그러냐? 어? 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뻔하다고. 괜히 지금 시비를 거는 거야. 이어 상대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일 눈물을 흘리고 넙죽 엎드리고 있다면서 모든 과오를 반성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쇼라고 침 한 번 뱉고 말겠지만 솔직히 무섭다. 뭐가 무섭지? 쇼라고 다 알아. 무서운 거 없어. 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민심이 김종인하고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흔들려갖고 실망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게 무서운 거야.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 에? 이재명 쇼하는 거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뭐 이재명 찍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벌써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다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정말 자신만의 색깔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 것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윤석열. 그 카리스마 넘치는 윤석열이 최근에 김종인하고 이준석 때문에 기스가 났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야. 뭐 지금 쇼라고 하는데 솔직히 무섭다. 이재명에 대해서. 너처럼 어린애는 무서워해. 잘 모르니까.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이에 맞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나.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는? 윤 후보가 매일 다니면서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넌 어떻게 이재명 얘기만 보이냐? 이재명 정책이 좋아? 난 오히려 이재명 정책이 안 보여. 맨날 눈물이나 질질 흘리고 무상복지나 얘기하고 앉아있고 게다가 그거마저도 청와대와 갈등 빚으면서 지지율에 타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 민주당에게 욕먹을 짓거리는 안 하면서 이제 갑자기 국민의힘을 까는 거예요. 요거 보면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없어. 보세요. 그리고 저의 내년 3월 9일 보궐선거 서초갑 제가 출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반포와 방배 1동 4동에 거주하고 계신 지인분들께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권 교체 그리고 외교안보의 새로운 이 미래비전을 밝히는데 그리고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그동안의 쭉 생각을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있겠지만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성실성을 믿어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인분들께 천옥회를 적극 추천해 주시고 또 제 방송 링크를 걸어서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 빈소 관련 이 동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학규 전 대표가 방문했어요. 이 핵심 5.18 책임을 지고 반성과 사과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비록 돌아가셨지만 유족들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국민이 용서하는 통합의 길로 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정에 대한 조언을 구했었는데 두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책임을 묻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초청한 것이다.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또 좀 나라가 너무 지금 현재 극렬하게 분열이 돼 있어서 국민 통합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조문을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는요, 이 빈소를 방문해서 30여 분간 머물면서 유가족을 의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손학규 대표의 빈소 방문과 관련해서는 장세동 안기부장 그리고 박철원 장관이 대화를 좀 나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도 빈소를 방문했어요. 빈소를 방문한 것은 가족들 간의 관계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 이 장례에도 이순자사가 방문했지 않습니까? 빈소를 조문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조의를 하러 조문을 왔다 이렇게 밝히고요. 주변에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를 좀 물었어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니다. 역시
노재현 변호사, 저도 조금은 아는데요. 점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 그 다음에는요. 민병욱 의원이 전 의원이, 오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꼭 조문을 해달라. 이런 이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 대통령은 공과에 관계없이 하나의 역사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섭섭하게 보내는 것은 우리 전통에 맞지 않다. 그리고요, 이 고인의 공과와 관련해서 지금은 좌파, 우파 정부로 갈림에 따라서 역사적 평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적어도 50년에서 100년이 흐른 후에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문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공과에 관계없이 지난 분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든 윤석열 후보든 이 자리에 와야 한다. 그래야 자기들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는 단순한 이치를 왜 모르는가. 그런 또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요, 지금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부정선거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보면 알 것이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대통령의 공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대법원 판결의 신뢰성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민정기 비서관이 뭘 얘기했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화이자를 맞고 백혈병, 즉 혈액암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민정기 비서관의 주장과 관련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대장암의 최고 권위자죠.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이거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강력히 반박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민정기 비서관이 말이죠. 23일 날 JTBC 인터뷰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화이자를 맞고 끝나고 얼마 있다가 가봤는데 완전히 수척해지셨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이자 맞고 다음 날부터 열흘 동안 식사를 못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요, 체중이 10kg 이상 쫙 빠지고 그러다가 진단받았더니 백혈병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혼자만 그렇지 않고 그러는 애가 상당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요, 혈액암 발생하고 백신과 뭔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재갑 교수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러한 민정기 비서관의 주장 가당치도 않다. 딱 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들이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혈액암하고 코로나 백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이 증명된 사례는 전혀 없고 다른 백신에서도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걸린 혈액암, 즉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원래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면서 서서히 시작되는 백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진다. 그래서요, 급성 백혈병 역시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가 전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있었던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 방문과 관련해서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 진중권 교수가 이 빈소를 찾은 시민의 사진 하나를 SNS에 공유했는데요. 이 시민의 양말이 완전히 말하자면 다 해졌어요. 그래서 뒤꿈치가 다 보여, 눈에 사진에 말이죠. 자,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가 공유한 글에는요, 이 사진 참 많은 걸 얘기해준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온라인에서는 미납 추징금 956억 원의 전직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구멍난 양말을 신은 채 거수경례하는 좀자의 모습, 너무 씁쓸하다. 이런 비판적 반응도 있고, 구멍난 양말을 신고도 조문을 정도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냐, 긍정적 비판도 평가도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상당히 애국자임에 틀림이 없지.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뒷발꿈치에 완전히 뒷굽이 해진 양말을 신고 오면서 영정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서둘러서 왔다. 그리고 굉장히 가식이 없는 분입니다. 오로지 이분의 머릿속에는 국가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수경례까지 하는, 더군다나요, 모자까지, 군인 모자까지 쓰고 왔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분은 굉장한 국가관이 강한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진 양반을 받고 싶을 정신이 없이 빨리 와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빨리 조의를 표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뛰어온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야말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분의 이런 해진 사진을 보고 비판적 시각을 내는 분들은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 관련 뉴스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심야에 오늘 저녁에는요, 이 한밤중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독특한 행보를 지금 했습니다. 제가 앞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는 서울대학에서요, 이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게 제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끝나고 이 서울대 이제 관악 캠퍼스하고 제일 이 학생들이 많이 가는 데가 신림동 막걸리촌이잖아요. 예. 이 신림동 먹자골목을 갑자기 방문했어요. 이 먹자골목을 갑자기 들어간 것은 바로 이준석 대표의 번개 제안으로 방문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순댓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음료 한 잔씩 하고 나왔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를 동행한 분은 하태경 의원, 그 다음에는요 이용 의원. 이용 의원은 수행실장 하잖아요. 이 두 분하고 이준석 대표가 동행을 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4명이 순대 전문점, 이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전라도집이라고 하는 순대 전문점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가 훨씬 넘은 아주 한밤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층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라서 굉장히 거리가 북적였고, 또 이준석과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향한 셀카 요청도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대곱창 볶음에다가 탄산 음료를 곁들여서 1시간가량, 즉 11시가 좀 넘어서 12시 다 되도록 야식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깜짝 신림동 방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의 즉석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윤석열 후보 지금 약간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청년층과의 소통, 스킨십 차원에서 이루어진 아이디어다.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도 이 식사를 마친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이 대표가 가보자고 해서 왔는데 나도 수십 년 만에 왔다. 주말도 아닌데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친구들과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니까 아주 활기차고 보기도 좋다. 이런 소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 이 일대 자주 와봤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당시에 이쪽은 가게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또 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SNS에 밝힌 내용인데요. 여야를 넘나드는 80이 넘은 노정객을 두고 여야 쟁탈을 벌이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인지 정권 교대를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대선판이 되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골수 민주당 출신 우리 당에 오는 것이 참 놀라웠는데, 우리 당에서 45년 헌신한 분은 또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정당의 구분이 모호해져 가는 대선판이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인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골수민주당 출신 우리 당에 오는 거, 이거는 김한길 대표. 그리고 우리 당에 45년 헌신한 분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 이거는 박창달 전 의원. 박창달 전 의원이 오늘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그쪽 캠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 제가 보기에는요, 서울대 재학생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이 먹잘거목 신림동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행사가 마무리된 것 같고, 여기에서 나온 메시지들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2030 세대들과의 말하자면 이 간극을 좁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행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요, 이제 이재명 얘기를 좀 하겠어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본래 이제 날이 새면 26일 오늘 이 호남도를 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땡겨서 바로 어제 25일 저녁에 내려갔어요. 왜 그랬느냐?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증인으로 되어 있는 고 이광영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분은요,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한 지난 별세한 지난 23일 날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서요, 하반신에 마비 내리는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3일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5.18과 관련된 본인의 강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관심,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의 대비, 이런 걸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긴급히 이분의 말하자면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5.18 피해자의 상처를 의료하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조문을 마친 다음에는요, 가해자는 평생을 처벌받지도 않고 호사를 누리다가 정말 천수를 다하고 갔는데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가지 않을 때 떠나신 것 같다. 오히려 피해자가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현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철저히 계산된 표 공략 차원의 행보다. 왜냐면요, 이 호남 쪽에서 몰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60%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직도 이낙연 후보는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말하자면 이런 유세 활동에 전혀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주의 상징, 이 5.18 민주화운동, 이거를 말하자면 이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이 본인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급히 하루 땡겨서 내려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김진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죠. 근데 오늘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건수가 수십 건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3의 기관, 즉 대한의사협회 이런 데서 전수조사를 해달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강제 입원하면 이재명 형 이재선 씨가 있고 또 대장동 문제 제기를 했던 시민운동가 김모 씨 이런 분들이 강제 입원을 당한 것으로 그런 의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입원 숫자만도 25명에서 66명. 그래서 이재명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입원된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따른 행정 입원 인원만 25명에서 66명이고 또 50조에 따른 응급 입원 당한 사람들도 또 별도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태를 비판했던 이 김모 씨의 경우에는 응급 입원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대체 응급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타당한 이유로 입원이 됐는지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입원되는 사례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성남시에서 있었던 행정 입원 그리고 응급인원 전수 조사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